은은하게 연불 소리가 들리고 있는데요. 지금 제가 와 있는 곳은 경주 삼기산 금곡사입니다. 이곳은 원광법사의 부도가 세워진 곳으로 아주 유명하죠. 그렇지만 아직까지 원광법사의 부도가 어느 곳인지는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다만 현재 중심 법당인 약사전 앞에 3층 석탑이 세워져 있는데요. 이 탑이 원광법사의 부도, 그러니까 사리탑이라고 할 수 있죠. 부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원광법사는 신라시대 때 세속 5개 등 아주 유명한 스님이죠. 화랑도와도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 그런 스님인데요. 원광법사의 살아생전의 성씨는 박씨 또는 원효와 마찬가지로 설씨라고도 전해지고 있고요. 80살이나 99살까지 살았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상당히 오래 살았던 인물인데요. 특히 삼공유사에 의하면 630년에 항룡사에서 입적을 하셨고, 입적한 이후에 명월산에서 장사를 지내고 바로 이곳 삼기산 아래에 있는 금곡사에 부도를 세웠다고 합니다. 여기서 부도가 다양한 의미가 있는데요. 사찰, 스님, 탑, 여러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아마 원광법사가 입적한 이후에 부도를 세웠다. 그러니까 원광법사의 유골이나 사리를 모신 부도를 세웠다, 탑을 세웠다는 의미죠. 그렇지만 원광법사가 입적한 시기에 탑을 세웠다면 그 시기와 어울리는 그런 탑이 세워져야 되는데, 현재 남아있는 이 탑은 원광법사가 입적한 또 삼공유사에 남아있는 그 기록의 시기와 탑의 조형기법과 양식이 어울리지 않는 측면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어려운 건데요. 그렇다고 원광법사의 탑이 사리탑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아직까지 명확한 사실은 알 수 없습니다. 또 이 사리탑이 원래 모습대로 잘 남아 있었다면 모르는데, 현재는 거의 원형을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태고 파손이 아주 심한 상태죠. 제 은사님께서 정영호 교수님께서 관련 기록을 보고 이것에 대한 연구를 하셨는데 아직까지도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만약에 이 사리탑이 원광법사의 사리탑이라면 우리가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고정관념을 깨야 되겠죠. 불탑과 승탑의 어떤 고정관념, 이런 것도 깨야 됩니다. 어쨌든 다양한 생각을 하게 하는 바로 금곡사에 있는 3층 탑입니다. 앞에서 설명한 내용을 보충하는 의미로 학술적인 설명을 추가를 한다면, 먼저 지금 보고 있는 이 탑은 경주 금곡사에 있는 부도탑이라고 합니다. 이 부도탑은 사실은 잘못된 용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도는 역사적으로 볼 때 크게 사찰, 승려, 탑 이렇게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부도는 그 단어 자체에 탑이라는 의미도 함께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도 또는 탑이라고만 용어를 사용해야 하는데, 부도탑이라고 통상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의미를 동시에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부도탑 하면 뭔가 있어 보이고 또 발음하기도 쉽고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부도탑이라고 부르는데, 사실은 학술적으로 보면 부도탑이라고 하면 잘못된 용어이고 부도 또는 탑이라고만 불러야 합니다. 어쨌든 현재 우리나라 삼국유사 기록에는 백제의 해연스님, 그리고 신라의 원광스님 이외에도 여러 스님들이 입적을 하자 부도를 세웠다고 기록이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 기록과 일치하는 실물 자료가 전하지 않고 있어서 부도의 기원이나 전개 과정 연구에 여러 어려움을 주고 있죠. 현재는 신라 말기에 건립된 실물 자료가 가장 이른 시기입니다. 지금 보고 있는 이 탑도
원광법사의 부도로 전하고는 있지만 이를 입증할 만한 근거는 없습니다. 다만 전하고 있는 내용만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 석탑을 원광법사의 부도로 보기에는 지금까지 연구된 우리나라의 어떤 탑의 역사에 비추어 본다면 어울리지 않는 측면이 있습니다. 일단 우리나라는 신라와 고려 시대에는 중국이나 일본과는 달리 부처님의 탑과 승려의 탑이 엄격하게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전체적인 규모 또는 겉으로 드러나는 조형기법이나 양식 등이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이 금곡사에 있는 이 3층 석탑은 우리나라의 어떤 일반적인 탑의 역사를 볼 때 승려가 아니라 부처님을 위한 탑이었습니다. 그리고 관련 기록에 의하면 원광법사가 황룡사에서 630년 또는 641년에 입적을 했다고 합니다. 입적 당시에 황룡사 동북쪽 허공에 음악 소리가 가득했고 향사로운 향기가 저를 가득 채웠다고 합니다. 그만큼 원광법사를 굉장히 추모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장례의 도구와 의식도 국왕과 같이 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기록들이라면 상당히 장례 의식을 성대하게 치러준 거고, 또 아마도 입적 이후에 탑을 세웠거나 아니면 무언가 기념적인 조형물을 만들었을 걸로는 보입니다. 그러나 지금으로서는 그것이 무엇인지 전혀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탑은 조형 기법이나 양식상 원광법사가 입적한 시기에 세워졌다는 것을 역사적 학술적으로 보기에는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가장 관건인데요. 원광법사가 입적한 시기, 그러니까 630년 또는 641년으로 전하고 있는데, 이 시기에 우리나라에 목탑은 있었지만 석탑은 백제의 미륵사지 석탑 정도가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광법사가 입적한 시기에 이 탑이 세워졌다면 우리나라 석탑의 어떤 전개나 발전 과정과 어울리지 않는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석탑이 그 시기에 세워지지 말라는 법은 없지만 현재까지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현실적이고 합리적으로 그대로 믿기에는 어울리지 않는 측면이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 부도가 원광법사의 부도가 맞고 동시에 입적한 시기에 세워진 것이라면 우리나라 탑의 역사가 많이 바뀌어야 되고, 또 부도의 역사도 바뀌어야 되고, 또 지금까지 우리가 배우거나 연구한 내용이 모두 틀린 것이 됩니다. 그렇다고 잘못 연구되었거나 틀린 것이 있다고 해도 만약에 이 탑이 원광법사의 부도가 맞다면, 그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죠.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많은 것들이 연구된 것들이 바뀔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야만 우리나라 탑의 역사를 새롭게 조명할 수 있고, 또 하나의 틀로만 보려는 우리나라 석탑을 보는 고정관념이 있는데 그것을 단번에 깰 수 있는 사례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 연구자들은 대부분 석탑은 부처님을 위한 조형물이라는 고정관념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어떤 여러 연구에 의하면, 또 저도 개인적으로 여러 관련 기록이나 현재 남아있는 유물들을 검토해보면 정황상 그렇지 않은 측면도 있습니다. 특히 중국이나 일본의 사례를 보면 더더욱 그러한 측면이 있고, 또 당시 동아시아 3국이 서로 문화적으로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 속에서 있었기 때문에 더더욱 그러한 측면이 있다고 볼 수가 있죠. 다시 말해서 부처님을 위한 탑, 스님을 위한 탑이 엄격하게 구분되어 있지 않을 수도 있다고 볼 수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사례도 우리나라에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그것을 논증할 수 있는 결정적이고 확증적인 자료가 우리나라는 남아있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그러한 자료들이 연구가 된다면, 또 확증적인 자료가 나온다면 우리나라 탑의 역사를, 탑을 보는 관점을 바꿀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보고 있는 이 금곡사 3층 석탑도
앞으로 결정적이고 확증적인 자료가 나온다면 가능하겠지만 그렇기 전까지는 원광법사의 구도로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만 현재 상황에서는 원광법사가 입적한 이후 시간이 한참 지난 다음에 우리나라의 선종승려들이 부두를 세워주는 문화가 형성이 되는데, 그 문화가 형성이 되자 원광법사의 법맥을 잇는 제자의 제자들이 원광법사를 추모하고 또 그 이상을 선양하기 위해서 현재와 같은 3층 석탑을 금곡사에 세웠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것도 어디까지나 가설이지만 금곡사의 원광법사를 장례를 치른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관련 어떤 유골이나 사리 또는 유품 이런 것들이 남아있을 수도 있고, 또 금곡사가 원광법사를 위한 사찰이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시대가 지나서 그것을 추모하기 위해서 이 금곡사에 현재와 같은 3층 석탑을 세워주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물론 어디까지나 가설입니다. 앞으로 여러 연구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